자, 그러면 네.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네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에는 돈을 만드는 힘이 있다 이렇게 네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창업을 준비하는 A와 B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친구는 같은 돈이 필요해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A라 B라고 칠게요. 근데 A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내가 그냥 내일 당장 뭘 사기 위해서 다음 달에 뭘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일을 해요. 근데 B는 내가 다음에 한 5년 후쯤에 커피숍을 한번 창업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그저 돈을 버는 행위밖에 안 돼요. 그런데 B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이 커피숍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손님들한테 멘트를 던지는 방법도 연습하기 시작해요. 이달에는 내가 손님들한테 멘트 던지는 걸 연습해야지. 이렇게 해서 연습도 하고 다음 달에는 우리 매장의 메뉴판을 좀 한번 바꿔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같은 급여를 받아서 똑같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1년이 지난 시간 후에 시나리오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차이는 급등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시나리오라고 봐요. 그러니까 꼭 주식에 인한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저는 돈의 삶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시나리오를 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내 목표가 뭐고 그래서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시나리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쨌든 시나리오를 세우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일시적으로 벌고자 내가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당장 그냥 100만 원 벌고 아니면 1000만 원 벌고 아니면 1억을 벌고 주식을 접을 거면 저는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하시라고. 그 돈 번다고 부자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하고 공부를 하시기 위함은 결국 지금 자산으로는 한 30억이 부자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순자산 한 30억을 목표로 잡고 내가 이 30억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주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잡아서 1년 평균 한 1억 정도는 벌어볼래. 그리고 나는 창업을 한번 해볼까? 내가 어떤 스마트 스토어를 해볼까?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돈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땡겨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라고 하면 또 주식 안에 하위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얼만큼 살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세워놓고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있는 투자법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이거 괜찮대. 네. 남들이 그러거나 네. 아니면 이거 이제 뭐 차트가 이쁘네. 네. 따라가 볼까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맞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김종봉 저자님은 단기 네네. 투자자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가요? 어차피 그럼요. 며칠 있다 팔 건데. 그럼요. 너무너무 필요하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드세요? 저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요. 특정 가격대를 돌파할 때도 매매하고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매매를 해요. 그런데 그 특정 가격대를 보는 눈은 또 몇 년의 차트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몇 년의 차트를 보는 방법도 사실 간단해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차트를 다 보면 돼요. 매일같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거는 눌렸다가 올라가고 어떤 거는 그냥 날아가고 이런 차트들이 막 보이게 돼요. 그러면 공통적인 차트들을 또 모아서 분석해서 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매매를 해요. 그냥 매매를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하늘에 물 떠놓고 올라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내 실력이나 주관적인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산 거잖아요. 그럴 돈이면 차라리 강원랜드 가시는 게 나아요. 콜이냐 짝이냐는 맞추면 50% 확률은 되고 2배는 주니까. 네, 주식시장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시나리오, 생각을 가지고 사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분명히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팔 때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떤 기준으로 파시나요?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손실을 3%, 수익을 5%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익이 5% 날 만한 자리들만 들어가고 그런 종목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시장의 악화나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뜻밖의 테마의 하락이나 뭐 이런 걸로 3%가 하락하게 되면 지체 없이 손절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공부를 하면 그 명확한 기준을 처음에 설정했던 거대로 가야지 여기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특히 가치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가치 투자를 하다가 몇 종목만 물타기를 계속 하다 망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 주식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살 때 알았던 게 아니라 물려가면서 이제 무서우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가치 투자를 접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07년 서브프라임이 시작되기 전에 조선주에 거의 제 모든 돈을 다 넣었었어요. 가치 투자한다고. 매월 사모았어요. 매월.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의 반도체주 이상으로 그때는 핫했어요. 엄청나게 핫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조선주가 전 세계 1등이고 전 세계에 있는 수주는 대한민국이 다 받아오고 이건 실적도 너무 좋고 없어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량한 조선주들을 사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년을 사모아도 지금 손해예요. 아무리 우량하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게 꼭 가치 투자의 정답이냐? 저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조선주를 샀던 20대들은 지금 40대가 됐고요. 그때 조선주를 샀던 40대들은 지금 60대가 되셨어요. 이미 내가 투자를 공부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그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목으로 부자가 되는 사례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운으로.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7배 올랐으니까. 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20배, 100배 올랐으니까 뭐 1억 넣어놨다가 내가 그냥 없는 돈 셈치고 1억 넣어놨는데 뭐 10억이 된 사람이 없는 돈 셈치고 1억 넣어놨는데 이게 4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40억 비트코인 부자야. 비트코인 전문가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 활동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많은 분들이 현혹되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양질의 정보는 받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그렇게 안 좋은 사례들에 대한 노이즈 정보도 너무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질의 정보를 주는 사람의 뭐 실력 혹은 양질의 정보를 주는 사람의 정확성, 뭐 객관성 이런 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좀 따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편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죠. 네네. 예. 근데 그것 가운데서 정말 가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시나요? 제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건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2019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1000명의 분이랑 재무 상담을 했어요. 깊게. 무료로. 온라인으로 재무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사연들이 오겠죠. 그때 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단기 매매 유튜브신데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주식을 좀 되게 잘 하시고 전업 투자자시고 계좌도 항상 올리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따라했다가 뭐 6개월 만에인가 거의 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젊은 분이 카드 빚까지 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방송을 했던 사람의 잘못일까요? 이거를 받아들였던 사람의 잘못일까요? 근데 그 방송을 한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의 탓일 것 같은데. 조금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 없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원칙이나 이런 거가 공개 안 돼 있던 것도 아니에요. 대기 수익을 바라고 올렸던 유튜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그 사람은 선의의 마음으로 정보를 올린 거예요. 내가 가진 노하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은 좀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선의의 것들을 내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돈만 투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3% 손절한다 그랬죠, 우리는. 근데 그렇지. 이 사람은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직장을 다녀서 바빠서 못 봤었다. 근데 못 보고 나니까 마이너스 20%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더 있는 돈을 물 탔다. 다른 유튜브 보니까 또 우량한 종목 물 타면 된다길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튜버들의 말을 짬뽕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해라는 거 조금, 저 사람이 해라는 거 조금. 그러니까 내 기준은 하나도 없고 내 상황이 더 중요한 건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건데 바쁜 직장인이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 반이 되면 그 매매가 거의 끝나는 그런 매매법을 아침 9시에 미팅이 있는 사람이 배우면 사실 실행하고 공부하는데 훨씬 어렵겠죠. 그렇지.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상황을 먼저 분석하는 게 이게 양질의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투자를 하니까 그걸 모르고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나만 돈을 잃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다른 정보도 내가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나만의 어떤 기준? 맞아요. 이게 있어야지 맞아요. 이게 약인데 맞아요. 이게 없으면 약도 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너무 요약 잘해주시다. 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너무 핵심인 거예요. 그게 너무 핵심인 건데 사람들은 자꾸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쫓아서 이것 좀 보다가 뭐 한두 달 해볼 거야. 아마 많아봐야 한두 달 딱 영상만 다 보고 실제로 매매도 안 해보고 소액으로 그냥 한두 달 영상만 보다가 이거 나랑 안 맞네? 하고 또 다른 사람 영상 또 다른 사람 영상. 그러니까 뭐 몇백억 벌었네 몇천억 벌었네 하는 사람들 영상만 주구장창 보는데 결국 좋은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벗어나고 나서부터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자. 첫 번째 책이 돈 공부는 처음이라는 책은 돈에 대한 계기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열풍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열풍이 이제 조만간 온다. 왜냐면 저금리가 되고 지수가 한번 폭락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할 거다. 그러면 반드시 돈에 대한 계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계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왔죠. 그렇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카페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식 교육을 접었어요. 그래서 주식 교육을 안 하고자 카페도 접었어요. 근데 카페를 다시 살리게 된 계기도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게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첫 번째 책을 보고 오신 분들이 DM이 하루에 100통씩이 왔어요. 50통씩. 자, 주식 고민.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걸 일일이 또 다 설명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시간도 없고 저는. 그래서 그냥 채널을 다시 열었어요. 그 네이버 카페를 폐쇄를 했던 걸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전에 써놨던 글들을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한 번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글을 썼어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저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제가 가진 기준은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글들이 모이다 보니까 결국 또 누군가의 제의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해서 그 글들이 엮여서 책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지금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신의 어떤 우리가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네. 이제 방송을 하면 네. 자신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무슨 뜻인가라는 어떤 질문 네네. 댓글 통해서 네네네. 아니면은 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자신만의 어떤 생각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종목이 뭐냐고. 결국에는 종목이 뭐냐고. 그러니까 네. 종목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걸 네. 보면서 저도 다 답답한 게 그래서 이 A라고 얘기하면 A 따라갈 건가?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네네. 좋아하고 고마워하지만 네네네네. 만약에 하락하면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제가 주식을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전업 투자자로 생활하면서 뭐 속칭 말로 되게 가난한 투자자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그 성장 과정을 봤던 제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항상 묻는 게 그거였어요. 주식 좋은 게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너무 흔한. 네.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알려줬어요. 내가 사서 물린 것들, 내가 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야 이거 들고 있으니까 좀 사봐라. 야 뭐 나 이거 들고 있으니까 니도 좀 사도 않겠나? 난 얼마에 팔 거다. 내 시나리오 이렇게 공유해줬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옥죄어 오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손실을 보니까. 맞아요. 수익을 보면 자기 탓. 내가 잘 샀지. 걔 말 듣고 뭐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수익 보면. 그런데 손실 보면 항상 전화 와요. 맨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들이 부자가 될 때까지 계속 뭐 종목을 추천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종목 리딩을 안 해도 돼요. 내가 그걸 왜 해요?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하면 되는데. 투자의 아이디어만 힌트만 네, 딱 맞아요. 주면 자기가 조사해서. 맞아요. 그래서 남이 잡아주는 물고기로 부자가 된 사례를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못 봤는데. 그래서 뭐 종목을 추천해 주는 걸 통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거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 있는지 찾아보세요. 대부분 다 뭐 광고, 막 사기꾼들이라는 광고, 뭐 외제차에다가 뭐 현금 다발 들고 사진 찍어놓은 거.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 뭐 그런 게 다죠, 그죠?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3대 사기꾼도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진짜 주식에서 부자를 한 번은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자신만의 기준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물론 투자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죠.
아이디어를 얻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내가 부자가 돼요. 그렇죠. 네, 그거를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아이디어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이 됐든 아니면 네. 뭐 어떤 뭐 개인적인 뭐 인연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아이디어들 투자 네. 그럼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네. 투자를 하더라도 네. 아 그거 해보니까 괜찮네 네. 할 만한 이유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맞아요. 갑자기 떨어지기도 네네. 하고 뭐 이상한 뉴스가 네네네. 나오기도 하고 뭐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네네. 뭐 코로나가 생기고 네네. 그럼 자신이 알아서 대응을 하는데 맞아요.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저뭐 물어봐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나리오를 투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이제 시나리오로 표현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추천을 하거나 어떤 방송에서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자기가 자신이 들었을 때 이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수익이 나올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면 매수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 이후의 대응책은 온전히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0,000원에 샀는데 나는 9,500원 오면 오케이, 내가 어떤 뉴스가 나와도 손절할래. 난 수익은 11,000원까지 볼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나리오를 세우면 뭐가 좋냐면 실패를 했냐 성공을 했냐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적어 놓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자노트라 불러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그 경험과 그 공부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성공률이 올라간다. 그렇죠. 지금 내가 손실이 왜 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파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이유로 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로 팔았다. 근데 결과는 어땠다라는 걸 적어 놓으면 다음에 살 때는 이거 그때 내가 손절한 종목이랑 비슷한 상황이네. 차트의 모양도 비슷하네. 뉴스도 비슷하네. 상황도 비슷하네. 나 이거 안 해. 이번엔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운으로 수익 올렸으니까 나는 뭐 지금 주식을 아예 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아닌 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3월 19일 이후로 코로나 위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지수는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1년 만에 한 100% 정도 이상 올랐으니까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타신 거예요. 이것도 경험이에요. 그렇죠. 상승장의 경험인 거죠. 맞아요. 상승장의 엄청난 경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위기가 또 올 거예요. 그게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의 장의 느낌을 다 적어주세요. 아, 내가 사보니까 우량주를 위주로 해서 이런 시장은 오르구나. 그리고 먼저 치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 치는 그룹이 있고 세 번째 치는 그룹이 있구나. 첫 번째 치는 그룹이 그 악재를 대변해주는, 해결해줄 수 있는 그룹 바이오주였어요. 3월부터 뭐 6월까지는 바이오주가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6월부터 다음 이슈는 컨택트 관련주였어요.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량주들이 돌아가면서 치구나. 결국에는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지수가 오르면 따라오르는 키맞춤을 하구나. 그래서 업황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나중에는 많이 안 오른 종목도 따라오구나. 전체가 다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은 섹터로 오르진 않아요. 그렇죠. 섹터마다 그게 이제 테마의 선순환이라 부르고 업종의 선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강한 선순환이 뭔지부터 파악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 방법을 지금 시장의 경험을 적어두세요. 그래서 내가 다음 시장에서 나도 활용하고 내 자식이 그걸 볼 수 있게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투자 노트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분들 은퇴도 하셨고 근데 자녀 교육 자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모아둔 돈은 크게 많이 없고 그래서 내가 재미로는 주식을 하지만 이걸로 부자가 되진 않는데 공부는 하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공부를 하셔서 그 공부하신 내용을 물려주시라고 꼭.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르신분들이 먼저 책을 읽고 자녀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주식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건전한 투자 문화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조금 정착이 됐으면 이 기회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앞으로. 맞아요. 요새 뭐 투자는 평생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잘 이렇게 좀 기록을 좀 맞아요. 하면서. 네, 이거는 저도 태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10년 만에 처음 겪는 장이라 그랬어요. 이런 장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들 행운이에요.
이런 장은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이든 실력이든 내가 운으로 이 장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이걸 다음에는 실력으로 만들 수 있게끔 지금의 이 장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부자노트에 적어두세요. 그러면 10년 있다가 혹은 5년 있다가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아, 그때도 이랬어. 그때도 위기라고 했을 때 내가 사모았어. 그래서 나중에 엄청 올랐어. 이거에 대한 기억을 반드시 가져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흔히 얘기하는 수백억의 가치 투자자들보다 훨씬 훌륭한 투자가 되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